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중년이 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불쾌감을 주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을 시기하여 일부러 해박 놓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던 사람들을 믿고 같이 일을 하다가 그들이 내뱉은 뜻밖의 기분 나쁜 말이나 어이없는 행동에 상처를 받고 혼란을 느끼며 그 선택을 한 나 자신에게 화를 내다가 결국 변한 것 없이 여전히 그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껴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행동의 뿌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멋대로 행동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들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손절해야 하는 친구들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휘둘리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 주제와 관련된 도서들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런 족밥들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지만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남겨주는 이러한 독사과 같은 사람들에게 청년 때 에너지 좋을 때야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금방 회복되었지만 중년의 나이에 당하게 되면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걸음망으로 걸러내야 하는 독사과 같은 인간들 4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사람으로 인간관계로 상처받았었고 받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 중 우리에게 상처를 줄 사람을 미리 예방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독사과 같은 인간 유형 4가지 중 그 첫 번째, 자아도취에 빠진 자. 여러분, 자아도취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아도취란 스스로에게 황홀하게 빠지는 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미숙이가 자아도취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숙이가 자아도취에 빠진 이유는 방치되었거나 억눌린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돌아갈 자아나 자존감의 토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미정쌤에게 자기 좀 봐달라고 구걸하는 행위입니다. 그 증상이 심해지면 더 과시적이고 과대망상이 되어 끊임없이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관종이 됩니다. 여기서 관종이란 관심종자의 줄임말로서 관심을 구걸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중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롤이나 여러 PC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급이나 티어가 높은 친구들은 현실에서는 족밥이지만 게임상에서는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가상의 현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성인이 된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생활에 서툴면서도 본인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족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또한 남들을 자신이 게임을 할 때 마음대로 휘두르던 티몬이라 생각을 해버리고 자신의 수적처럼 부리려고 하는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 연애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받는데 경쟁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가 최고인 줄 압니다. 이러한 자아도취에 빠진 미숙이 같은 친구를 상대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짜증나고 지치고 너무 가까워지거나 친해지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미숙이는 모든 일의 중심은 자신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못 배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미숙이와 같은 자아도취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미리 알아차려야 할까요? 우리 미숙이는 잘못된 행동에 비난을 받거나 누가 도전을 해오면 이렇다 할 방어책이 없어서 엄청난 분노의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별일 아닌 일에 쉽게 복수의 칼을 간다거나 정말 까칠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본인한테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자신에게 한다고 받아들여 피해망상적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심한 자아도취형 사람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물들기 전에 손절만이 답입니다. 두 번째, 어둠의 그림자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중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미숙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공손하고 상냥한 모습에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지랄 발광을 하는 미숙이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평소에 만난 미숙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불안과 짜증이 가득 섞인 모습으로 알바생을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미숙이는 자기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어둡고 칙칙하고 못된 마음을 암막 커튼으로 닫아 놓았다가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과감하게 그 커튼을 걷어버리고 악마를 소환합니다. 그 악마가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 우리를 당황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친구 미숙이와 같은 일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족밥이 됩니다. 친절하고 유쾌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친구의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하는 은밀한 욕망, 복수에 대한 판타지, 사람들에 대한 의심, 잘 지낸 친구들을 이간질시키며 본인의 아들의 난린을 분출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랄 발광하면서 혼자서 극한의 흥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태 사이코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태 사이코는 어떻게 미리 알아차려야 할까요? 먼저 이들은 평소의 행실과 모순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자주 합니다.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자유연애와 개방적 행동을 강조하면서 갑자기 연인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마음대로 상대방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배려 따윈 보이지 않습니다. 늘 보이던 자제력을 상실하고 갑자기 원망을 부출하면서 우리에게 새치어로 비수를 꼽습니다. 미숙이가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어린 시절에 두려움과 불안이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미숙이는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무시할까봐 나를 바짝 세우고 있어서 언제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킵니다. 우리가 가끔 너무 열이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오늘 하면 걸리기만 해봐 아주 뒤질 줄 알아 라고 농담 섞인 말을 할 때처럼 미숙이는 이렇게 경계를 세우고 하루 종일 살아갑니다. 그러니 몸이 안 아픈 것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마음의 병이니까요. 세 번째, 질투의 화신인자.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질투란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또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다 겪는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저는 어릴 적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사람들에게 크게 질투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6년 전 춤바람이 나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나이트를 전전긍긍할 때 내가 마음에 드는 부킹녀에게 같이 나가서 한잔하자고 했을 때 집이 엄해서 집에 가야 한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던 부킹녀가 키 크고 잘생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룸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질투라는 감정을 느껴봤습니다. 여기서 룸소란 룸소주방의 줄임말입니다. 룸소주방은 룸으로 된 곳에서 소주를 마시는 곳인데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노래도 부르고 소주도 마시고 왕게임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왕게임이란 예를 들어서 4명이서 룸소에 놀러를 갔다면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에 숫자 1, 2, 3 왕을 적어놓어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뽑은 사람이 아무 숫자나 부르면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1번, 3번 뽀뽀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마지막 뽀뽀가 언제였는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겨울밤이 너무 춥고 외롭습니다. 잠시 16년 전 추억에 빠져봤습니다. 아무튼 이 질투라는 감정은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위어로 시기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구별해내기가 아주 어려우며 자신이 괴로운 이유가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처하기도 힘들고 위험한 인간 심리입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누구든 대놓고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고 있고 그것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시기심이 큰 적대감으로 발전하기 전에 그 신호를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쉽지 않겠지만 표정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저는 관상학에 관심이 많고 공부도 해오고 있어서 표정을 잘 읽어내는 편입니다. 특히 그 사람의 거짓된 행동은 파악하지 못해도 그 사람의 눈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잠시 뚫어질 듯이 쳐다보며 입가는 내려가고 코는 비웃듯이 약간 위로 올라가며 턱은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마스크 안에 다 그려져서 잘 캐치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색한 가짜 미소를 보입니다. 종종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 보면 그 사람으로부터 우연히 뭔가 질투심에 불타는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미숙이 같은 친구들이 농담으로 무심코 던진 말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독설 같은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도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능력이 뛰어난 동료를 보고 우리 발전소장은 와 센스 있길 잘하시네요 라고 하지만 질투심에 불타있는 민철이는 일 잘한다 라고 말합니다. 남의 험담을 자주 하거나 우정이나 친하다는 것을 이용해 접근한 뒤 약점을 찾아내려는 행동을 느꼈다면 시기심의 신호이므로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질투심과 시기심 많은 친구와 엮이는 순간 친구들을 이간질시켜 관계를 폭발시키는 경험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족밥들 때문에 우리의 맑은 영혼이 파괴되고 좋은 것들과 인간관계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쌈딱 같은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틈만 나면 공격하고 남을 끌어내리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민철이는 오늘 또 고질적으로 적개심을 표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종종 느끼는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민철이는 자주 더 깊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만성적인 무력감과 좌절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공격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쇄란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싸움닭을 간파하려면 민철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 신호를 찾아야 합니다. 우선 민철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유난히 많은 적을 만들어 온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민철이는 분명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여러 말을 하겠지만 말보다는 민철이의 행동과 과거 행동 패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만성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들은 꼼꼼한 습관을 가지고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갖추려는 강박적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것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싶다는 욕망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신호는 빨리 발견하여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민철이는 참을성이 없으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을 이간질시키는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칭찬이 필요하면 칭찬도 잘합니다. 하지만 전부 가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가 들고 있는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독사과 같은 친구 4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가 오늘 알려드린 4명 중에 포함이 된다고 깨달았다면 있는 힘을 다해 정신적으로 이들과 멀어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 의도를 파악하고 본심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와 쫓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조심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약하게 이용당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만 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고 응어리지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일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에 관해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아도취적이고 시기질투가 심하고 과대망상에 빠져있고 공격성을 드러내는 독사가 같은 사람은 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초행길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낯선 환경 때문이거나 나를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든 다른 사람들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비슷한 자질을 타고났고 같은 성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점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 내면에 잠재된 부정적 자질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더 커집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 나의 동기를 점검하고 내 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고 나의 공격성을 자각한다면 친구 미숙이와 민철이에게 이런 특징을 발견하는 것도 그만큼 쉬워질 것입니다. 아무튼 앞서 설명드린 자아도취형 사람부터 공격적인 독사가 같은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각 개인은 모든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은 유기농 사과 같은 사람 같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